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7월 19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오늘은 금요일, 그래서 특별한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7월 19일, 그러니까 딱 작년 이맘때 최상병 순직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기도 한데요. 그날과 함께 오늘 1년 후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지금 국회에서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들 실시간으로 짚어보면서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가장 잘 이야기해 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은 저희 한번 출연해 주셨는데요. 예.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님은 처음이시니까 네. 한번 원샷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원샷요? 예, 여기 보시면 됩니다. 예. 어디를 봐야 돼요? 예. 그러시군요. 원샷 예, 어때요? 죄송합니다. 투샷입니다. 예. 의원님 어떻게 부담스러워서 투샷이라고 하죠? 하지만 생방송인 거 이런 실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자, 그래도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군인권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이시고, 그리고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은 것들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요. 또 이 방송 끝나자마자 두 분 바로 현장 가서 집회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촛불문화제. 문화제 최상병 집회 겸 문화제인가요? 아니요. 예, 문화제로만 되어 있나요? 문화제고요. 예, 예. 최상병 1주기라서 저희가 시민사회단체랑 함께 거부권 거부행동이랑 주최한 것이고, 주간을 군인권센터와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이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아 면세점 앞에서 저희가 집회 신고를 내고 정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탄핵 청문회가 있어서 사람들이 뭐 금요일 밤이라서 많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탄핵 청문회를 보셨다면 많은 분들이 화가 나서 나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좀 이렇게 추모를 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시민사회 단체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상병 1주기가 다가왔는데 여전히 임성근 사단장 처벌받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군에서는 크고 작은 사망 사건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그렇죠.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고, 지금 호우 피해도 있기 때문에 대민 지원을 나가야 되는 또 이런 상황에서 작년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촛불 문화제는 군에 보낸 자식을 정치인들, 특히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좀 잘 지켜야 된다라는 각성의 의미도 있고, 또 못다 핀 청춘인 우리 최수근 상병을 추모하는 의미도 크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좀 마련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탄핵 청문회 봤으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화가 나서 문화제에 나올 거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청문회 총평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아직 끝나진 않았고 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요. 사실은 일반적인 수사에 비해서 구속력은 상당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제 지난번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실들을 또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핵심 관계자들의 뭐랄까요, 참 무도함, 그 다음에 오만함, 비도덕성 이런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우리는 헌법에 이제 최혜병 사건을 보면서 헌법의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와 더불어 국가의 또 책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의무만 강요하고 책임은 지지 않은 헌법을 유린한 사건이기 때문에 명확히 밝혀져야 된다는 점에서 이번 청문회는 상당히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예. 사실 청문위원으로 좀 참석했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국방위원이셔가지고 그렇죠. 원래는 예. 이제 그쪽이 아니라 이제 국정조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 최혜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순직 사건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민주당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었고,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특위위원들 명단도 제출했었고, 뭐 국민의힘에서는 제출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거기 특위위원회는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국정조사, 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 차원에서 했었더라면 부승찬 의원님께서 제가 들어갔었겠죠. 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또 새로운
제가 뭐 알고 있는 새로운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물어볼 여기서 수 하시면 있는 됩니다. 아니 뭐 아직 뭐 밝혀진 것도 없고 예. 좀 참담하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입법부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뭐 자료 요구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해보면 상당히 자료 제출에 있어서 협조가 예. 미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둘러대고 그다음에 툭하면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답변이 돌아오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죠. 과거 국방부 대변인 하셨는데 이게 또 바뀐 입장이 되다 보니까 예. 또 예. 근데 뭐 대변인 할 때는 저희 방은 워낙 뭐 일을 잘해서 그때 난 열심히 냈다 이 말씀으로 아니, 이해했습니다. 일을 잘해서 뭐 예. 요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예. 자, 총평 한번 해주시죠. 예. 아침부터 열심히 보신 것으로 아침에 현장에도 현장에 계셨죠. 있었고요. 예. 박정훈 대령하고 함께 예. 제가 이제 출석을 이제 했는데 그 박정훈 대령이 대기 장소에 있다가 행안위 이제 소위원회 방에 대기하고 있다가 나와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법사위 복도를 연좌농성을 국민의힘 그랬죠. 의원들이 예. 맨 앞에 정점식 의원님을 필두로 해서 열심히 구호를 외치고 근데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셨던 거예요? 불법적인 탄핵 청문회다. 거부한다. 예. 이제 얘기를 하셔서 아니, 불법은 아닌데 왜냐하면 140만 가까이 이 청원 동의를 해서 국회법에 따르면 5만 명이 넘으면 청원한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고 예. 그것은 소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상임위에 직회부할 수가 있어서 예. 오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라서 정식으로 상임위에 안건 상정해서 오늘 진행을 한 것이고요. 증인 채택도 다 그런 범위 내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불법 탄핵 청문회다라고 규정하면 사실은 국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들어오시면 안 돼요. 오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데 불법에 동조하는 거냐? 네, 들어오셔서 막 방해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가운데 관전 포인트는 주진우 의원의 통화 내역이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800에 7070 예. 이 번호의 통신조회에서 군사법원이 통신조회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그렇죠. 겁니다. 예. 그 어떤 국민들은 이게 불법으로 취득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 그건 군사법원이 통신조회를 허가했기 때문에 통신사가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이제 공개한 것인데 거기에 주진우 의원이 번호가 등장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청래 위원장이 해명을 해봐라라고 했더니 막 진술을 막 해요. 그래서 이거 코미디구나. 왜냐하면 사실은 총평은 코미디구나. 네,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예. 지금 수사외압의 범죄 혐의점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데 예. 본인이 거기에 나와서 사실상 뻔뻔하게 그 증인들에게 신문한다는 것은 이해충돌을 넘어서 양심이 없는 거죠. 예.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을 보호해야 되고 그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양심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러고 나와서 개변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 통화한 게 뭐가 잘못이냐. 근데 보십시오. 이게 대통령이 경로설도 아니다라고 처음에 박정훈 대령의 거짓말로 몰아갔고 예. 집단 린치를 했어요. 그렇죠. 사실 오늘도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예.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다 해서 거기에 통화 내역이 다 나왔을 텐데 국방부 검찰단 거기에 대한 침묵을 하고 공수처가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삭제한 녹음 파일이 다 등장해요. 깡통? 거기에 예. VIP 아니요. 김기한 사령관 예. 깡통 안 냈어요. 비하폰 그쵸, 냈어요. 그쵸. 예. 그래서 거기서 복구된 파일들에 보면 경로를 얘기하는 걸 방첩부대장하고 통화한 것도 복구돼. 정무공보실장하고 복구돼.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좀 앞에 의원들의 스텝이 국힘 의원들의 스텝이
한참 꼬였다. 아, 네. 이거 제대로 좀 사안을 공부 못하고 들어왔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상황을 잘 아시는 건 거기 몇 분 계시잖아요. 취준희 의원 같은 경우에 당시 법률비서관이었으니까 그 민정수석이 없는 상황에서 예. 사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주진우 당시 법률비서관, 법률비서관 두 분이서 민정수석의 역할을 좌의정, 우의정 비슷하게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주진우 의원 정도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주진우 의원도 들어와서는 약간 행설수설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예. 아까 약간 코미디를 보는 느낌이다라는 식의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좀 주요 장면들을 몇 개를 뽑아왔는데 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오전 중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자기 비밀번호 기억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틀어주실까요? 너무 공수처로부터 금년 1월 달에 휴대폰 압수수색 당한 적이 있죠.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 알려줬습니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내용 검증을 못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사에 협조할 뜻이 없는 거군요. 본인이 진실되고 억울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것을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걸 계속 거부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잠깐 동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은 저도 동의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동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어떤 자, 그럼 말씀?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수처에다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그 의사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알려줄 의사는 있는데 당시에 예,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알려주도록 하십시오.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 아주 특이한 분을 만납니다. 자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두 분 이미 뭐 웃음을 참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저기 그 만 명의 이상의 병력을 지휘하는 전투부대 지휘관이 자기 핸드폰 비밀번호도 외우지 못하면 전쟁에서 뭐 어떻게 이기겠다는 거예요. 작전 능력이 없다는 건데 저런 사람이 부대를 지휘하니까 병사가 죽는 겁니다. 참 기가 차네요. 사실은 저걸 보면서 점점 더 범죄 행위를 은폐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정농단을 은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고 저도 압수수색을 받고 포렌식을 당해봤습니다만은 아이고, 천공 예, 그거죠. 예. 그때 이제 받아봤습니다만은 저는 떳떳하니까 비밀번호를 그 자리에서 풀어줬거든요. 근데 사실은 떳떳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자기 휴대폰 그동안 이제 뭐 기본적으로 2년 이상 쓰잖아요. 그러면은 비밀번호도 뭐 메모해 두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기억하기 쉬운 것들을 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군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런 게 있죠. 뭐냐면 그때 이제 상황 지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군인들만 쓰는 이제 텔레그램을 이용한 것들 보고도 받아야 되고 지시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사단장 가고 나서 1년 넘게 그거를 비밀번호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도 썼을 거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습관적으로 눌러지죠. 근데 이제 기억을 못 한다라는 말은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분명 저기에서 스모킹 건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요. 오히려 숨겨야 되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물론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쥐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제출을 하기 전에 텔레그램 같은 거는 다만 저도 이제 포렌식을 해본 입장에서 당해본 입장에서 보면 내가 당해봐서 아는데. 당해본 입장에서 보면 텍스트 같은 경우는 내가 지우면 이게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오. 텍스트, 텔레그램이나 뭐 이런 쪽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PDF라든지 이런 그림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다 복구가 되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뭔가 나오지 않겠냐는 스모킹 건으로서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임성근 사단장도 끝까지 지키고 싶은 비밀번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핸드폰이 열리면 스모킹 건이 나올 것이다. 네. 이 말씀이신 건데요. 네. 예, 저희가 또 다른 영상도 준비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이종섭 전 장관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고 오시죠. 이종섭
장관님, 예, 지난번에 증인선서 거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왜 증인선서 했습니까? 그때 저는 법률이 보장하는 그 권리에 따라서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허위 진술하기 위한 의도로 오해를 받았던 것 같고 네.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진술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제 입장을 설명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어서 네. 이번에는 선서하고 그런 오해도 받지 않고 네. 당당하게 진술하려고 선서를 한 겁니다. 네, 이종섭 전 장관 첫 번째 그 입법청문회에서는 증인선서 거부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증인선서 했는데 저 말 좀 받아들이십니까? 그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아. 사실은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뭐 아마 국회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뭐 증인 선서 하나 안 하나 똑같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만 여론의 문맥을 어떤 것이 더 맞느냐라는 판단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VIP나 V2가 그 선서를 왜 뭐 제로인지 뭐 2인지 제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선서 왜 안 해가지고 이 사달이 났냐 뭐 이런 한 소리 들었나 봐요. 그건 알 수 없지만 오늘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 휴대전화 이렇게 막 문자 보내다가 네. 유시스에 덜미를 잡혔죠. 네, 그래서 그건 다음에 얘기할까요? 그러면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이종섭 장관이 굉장히 지난 청문회도 그렇고 말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네. 혹시 그래서 이제 서로의 사정이 변경이 되어서 이종섭 전 장관은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건가? 이 생각도 들었는데. 아니고요. 네. 거리 두기를 시작한 거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거리 두기를 시작했고 예. 답변 태도가 굉장히 가급적이면 말을 하려고 하는 오늘 입장으로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오늘 신분은 법무관리관이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자유로워졌고 이종섭 장관도 사실 강제 수사가 진행되면 즉 뭐 압수수색을 비롯해서 구속영장 청구돼서 발부되고 하면 다 불 겁니다. 아직도 강제 수사가 안 됐나요? 그 안 되고 공수처가 있죠. 이제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수처 사부가 고립돼 있는 상태고 오늘 김규현 변호사를 만났지만 같이 이제 입장을 했는데 김규현 변호사하고 이제 따로 좀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김규현 변호사가 갔더니 뭐 굉장히 의지가 꺾여 있더라. 수사관들도 그렇고 공수처 수사관들이. 그러니까 내 앞도 받고 있고 외 앞도 받고 있는 거죠. 공수처 내부의 압력과 공수처 네. 바깥의 압력, 수사 압력. 네, 그러니까 이 방해에서 사실은 치고 나오지 못하는 답답함을 호소했고 가서 조사를 받는데 일반 뭐 형사부, 뭐 지능수사팀 뭐 이런 정도의 수사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권력과 맞서야 되는 수사인데. 보통은 뭐 특수부나 뭐 강력부 같은 경우에는 세게 수사를 하고 압색도 하는데 지금 이종호 그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이 정도 되면 그 다음날 바로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검찰권이 있다면 저는 압수수색을 탈탈 털죠. 네. 인태훈을 특별검사로. 근데 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이제 강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증인 그 소환장 송달하러 국회 법사위 행정실장이랑 그리고 그 민주당 의원들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갔는데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공무원을 집행을 방해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특검의 상황이면 대통령실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저는 불가능하다. 근데 저런 식으로 바리케이트 치면 못 들어갑니다. 근데 저럴 때 이제 강단 있게 해야 돼요. 어떻게? 수갑을 한 100개 정도 주렁주렁 차고 가서 아니 이건 실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는 현행법 체포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수갑 채워가지고요. 특검의 수사를 방해한다고 해서 현행법 체포해서 경호처 직원이 됐던 경찰이 됐던 그게 100명이 됐던 200명이 됐던 수갑 다 채워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만약에 무기를 꺼낸다면 같이 맞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검사는 무기 휴대를 반출해서 범죄자를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통령실을 쳐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강단이 있는 특검이 이제 통과돼도
산 넘어 산이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승찬 의원님 저기 임성근 이제 전 사단장도 다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예. 증언 선서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메시지는 어떻게 좀 읽고 계세요? 결국은 증인 선서를 안 한다라는 건 본인이 범죄자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형법과 이제 국회 증감법이 이게 보면 법률 해석을 달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뭐 공소 제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 그다음에 유죄 받을 확률이 진술에 의한 유죄, 증언에 의한 유죄 받을 확률이 있으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형사법에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법에는 좀 달라요. 증감법에는. 증감법에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해석하면서 사실은 사유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이제 국회 모독죄 이런 것들에 모욕죄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국회 차원에서 이제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법률 검토들을 하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뭐 잠깐 우리 임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카메라에 이제 찍힌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때 이제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증인 선서를 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겠다라는 법률적 판단에 따라서 증인 선서를 한 게 아닐까 싶고요. 다만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종섭 장관한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저기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말실수라든지 혹은 신분철 장군 전 차관같이 하다가 그냥 첫 번째 청문회에서 회수에 관련된 대통령의 거다. 지시를 제가 알고 있는 이종섭 장관은 겉. 즉 말하자면 용기가 별로 없는 사람이요. 이 강단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사람이라 수세에 몰리면 자기도 모르게 다 얘기하죠. 튀어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몰아붙여서 말을 많이 하게 하고 당황스럽게 한다면 의외의 성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지금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는 깡통폰을 제출한 대표적인 인물 아니에요? 이종섭 장관, 그다음에 지금 검찰단장, 그다음에 이제 전 장관 비서실장인 박진희 군사본부장 군사보좌관 정도가 이제 깡통폰을 제출한 인물들인데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좀 법적으로 확고하게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민주당의 대응이 필요하다. 아니요. 이제 사법적으로 가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 고발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고발은 다 했는데 문제는 이제 공수처가 강제 수사를 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이종섭 장관에게 예를 들면 증거인멸이나 이런 걸 이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인신 구속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구속시켜야 될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뭐 박진희 뭐 예를 들면 김동혁 검찰단장 유재훈 법무관리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줄줄이 아래로 엮이는 사람들과 위로 엮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종섭 장관을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발부됐다 하더라도 이제 구속의 만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소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 기소를 붙이게 되면 중앙지검으로 사건이 넘어가 버리니까 사실은 주어진 구속 기간 내에 다른 범죄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점을 캐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만큼 수사 인력이 공수처 사부에는 없기 때문에 동시다발 압수수색과 동시다발 구속영장 청구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한계가 애시장초 명확하게 있었지만 그럼 왜 공수처를 두들겼냐. 저희도 두들겼죠. 고발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1년이 지나면 통신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해놔야 특검이 어느 정도 나중에 시한이 지나서 출범하더라도 그 증거를 토대로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2년 정도 끌어버리면요. 증거가 굉장히 많이 상실되기 때문에 안미영 특검도 이해람 중사 특검 때 보면 이제 수사 브리핑을 나중에 하죠. 기소 단계에서 2년이 지났고 상당히 범죄 혐의자들이 전익수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핸드폰을 교체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고발을 통해서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한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인 것이죠. 수사의 완결은 아닙니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지금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 경북경찰청의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했지만 경북경찰청은 털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성근 그러니까 봐주기. 공수처만 남았으니까 어차피 허수아비니까 대충 하고 깔고 뭉개고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특검으로 가야 되는 이유도 두 분이 많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또 중요한 거는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싶냐면요. 실질적으로 핵심 관계자들 뭐 이종섭 뭐 유재은 당시에 나타났던 핵심 관계자들의 통신 기록을 통해서 통신 기록이 삭제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삭제 안 되고 뭔가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일단 본인이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된다면 핵심 관계자들하고는 전화로 통화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이번에 임성근 사단장의 7월 말부터 8월 초 지난해 이제 구명이 시작된 시점에 통신 기록을 통해서 확인된 게 거의 없거든요. 지금 여기 뭐 이종호 이종호 뭐 송호종 뭐 이런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통신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에 들어올 것을 알고 있고 이럴 경우에는 전화 통화는 거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1년간 보관된 거에 대한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때 당시 핵심 관계자가 아니었던 인물들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김용현 경호처장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넘사벽들 이종호, 송호종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가 관심 대상이나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늘 하던 일상대로 소통을 하죠. 근데 임성근이나 이종섭이나 통화 기록에서 저는 별게 나올 게 없다고 보여져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니, 제 경험에 의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사 외압의 본질에 대한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찍어 누르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대통령이 수사 외압을 행사하게끔 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부가 지금. 더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분들 그러니까 우리 일종의 레이더망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 지금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공수처에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수사 당해봐서 아는데 오늘 이걸로 굉장히 나도 수사 당해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화함으로써 저 사람이 피해를 보고 둘 간의 커넥션이 연결될 거라고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짓들은 안 하거든요. 임성근 요번에 그 통신기록 조회 군사법원에서 이제 허가를 내줘서 이 한 달간의 통신기록 조회를 통해서 보면 뭐 이종섭 장관 뭐 김계한 사령관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종호나 지금 나오는 송호종 이런 사람들을 더 집중해서 봐야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결국은 임성근 구하기에 왜 여기에 사실은 저는 이제 군복을 15년 입었고 그다음에 국방부 대변인을 해봤고 국방부 장관 보좌관을 해봤잖아요. 그러시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완수타 투수타까지 대통령실에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전혀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이거를 이제 구조적 입장에서 이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외부에서 누가 매개자가 들어왔다. 힘이 있다. 매개자가 들어와서 대통령실과 연결을 했고 이 대통령실이 임성근 구하기에 들어간 것이지 그냥 통상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사단장이나 누가 됐건 투스타 완스타들에 대한 무슨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대통령은 일도 관심 없어요. 청와대는 일도 관심 없어요. 역대 정부가 다 그랬는데 이건 좀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대통령실로 연결을 해줬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부승찬 의원실에서는 그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올인했는데 안 나온 거죠. 진실에 가장 가까이 가 계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골프장도 아예 나오기 전에
그 카톡방 대화방에서 나오기 전에 저희는 등원하자부터 그 부분을 임성근 주변에 골프 친 사람들, 같이 친 사람들 이런 거 파악하고 그다음에 2023년 3월에 쌍용훈련 갔을 때 어떤 인물들이 갔고 그다음에 경주 엑스포 사무총장을 했던 유일인과는 어떤 관계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얼개를 짜맞히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일임도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공수처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수사 인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지휘부에서 압력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검법을 수정했단 말이에요. 뭐냐면 공수처 수사검사들, 수사관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내압, 지휘부에서 압력이 내려오거든요. 이런 것들도 특검에 넣었어요. 이것도 특검 사유로. 그래서 이제 7월 4일 날 특검법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임성근만 볼 게 아니라 임성근을 구명한 매개자가 누구냐. 지금 현재로선 지금 나오는 사람이 이제 송호종, 그다음에 유일임. 유일임 같은 경우는 김건희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이제 판명이 났잖아요. 어떤 점에서 가깝죠? 아니 실질적으로 보면 그 화성에서 제가 대변인 할 때 수원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F5. 그래서 심정민 소령이 안타깝게 조종관을 놓지 않고 추락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 후에 음악회가 열려요. 그 유일임 쪽이랑 유일임 부인이 하는 음악회가 열린데 여기에 누가 가느냐. 여기에 누가 가느냐 하면은 김건희가 와요. 김건희 여사가 오는데 여기에 또 한 사람 독특한 사람이 와요. 지금 국민의힘 임종득. 임종득도 지금 관계자로 돼 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최혜명 사건 안보실 2차장을 했잖아. 근무했으니까. 그러면 안보실 2차장을 했는데 이 사람의 스펙이나 뭐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거나 이런 걸 보면 안보실 2차장으로 갈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정이지만은 유일임하고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어요.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김건희가 가게 됐고 거기서 임종득을 소개시켜줬고 임종득이가 그 음악회 있고 나서 2달 후에 영전을 하잖아요. 안보실 2차장으로. 이제 그런 얼개들이 있는 거예요. 얼개들이 있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유일임하고 임성근의 관계는 뭐냐. 경주 문화엑스포 사무총장 할 때 포항 1사단 임성근 사단장하고 MOU를 맺어요. 그때부터 이제 가깝게 지낸단 말이에요.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국회에서 하셔야 될 이야기들이. 아니 그런 관계들이 로비의 관계망이 하나만은 아니다라는 얘기에서 그래서 한 축을 또 그러면 뭐냐면 결국은 대통령실을 움직였어. V1, V2 누군지는 모르지만 움직이지 않고는 투스타 정도를 구명하는데 그렇게 대통령실 전체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국방부 전부 달려드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31일 이전부터 시작해서 유일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보면 바로 찾았습니다. 대통령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로비,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 로비가 한 명만 움직인 게 아니라 일파만파.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탁하는 차원에서는 이 사람한테도 찔러놓고 저 사람한테도 찔러놓고 해야 정보값이라는 게 비슷하게 임성근을 좀 봐줍시다라는 얘기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야지만이 구하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례로 이제 이 유희림 라인도 의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 상황을 조금 보면 이종호 블랙펄 대표가 8월 9일에 김기현 변호사가 나눈 통화 내역을 들어보면 성근이한테 사표 쓰지 말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31일, 1일, 2일 그 전에 이첩 보류에 대한 이첩 해수, 그러니까 불법 탈취라고 하죠.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이제 사단장을 그만두고 전출 명령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출 명령이 또 핀셋으로
취소되고 휴가라고. 휴가 네. 챙기라고 그러면서는 소급 적용해서 12시 50몇 분에 전산망에 입력하고 이런 사태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았을 때예요. 8월 9일은. 그러니까 이종호 대표가 어떻게 임성근 사단장에게 사표 쓰지 말라라고 네. 얘기를 했으며 뭐 3스타, 4스타 만들기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내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바보 되기로 작정하고 이게 다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종호 전 대표가. 예, 예. 그 당시의 정보값은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전직 사령관께서 성근이가 그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보따리를 싸고 있었다. 전출 명령 난 것 같은데 확인이 안 된다라는 것이 9일 이후에 저한테 예. 제가 받은 정보값이에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국방위나 법사위에서. 그러면서 전출 명령 났다는 건 아마 제 기억으로는 김병주 의원께서 확인을 하고 답변을 받아내요. 그런 것들이 되게 내밀한 딥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실 수뇌부나 군 수뇌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라서 민간인인 이종호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표 쓰지 마라라고 얘기한 것은 구명 로비의 한 축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다. 전부 다는 아니다. 예, 예. 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그러면은 유희림이나 이렇게 연결되는 네, 지점들이 있는 다양한 거죠. 포인트들이 네. 있다. 근데 그러니까 살펴봐. 혹시 이종호 블랙펄 대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지금 대통령실과 연결은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해병대 사성장군과 관련돼서 올해 4월에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국방부도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올해 4월에 해병대 사성장군 나온다. 그래서 26년 정도의 사성장군이 나올 거다. 그 밑그림을 그린 게 지금 합참 차장이 삼성장군이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강호필이라는 육군 3스타가 사성장군이 돼요. 그래서 합참 차장으로 가거든요. 의장 맞습니다. 바로 밑에. 네. 차장으로 갔는데 이종호가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보면 임성근 사단장을 삼성장군을 만들어서 해병대 사령관 보냈다가 그 다음에 사성장군으로 합참 차장으로 만들려는 이 그림이 딱 그려진 거예요. 그 그려진 상황에서 이거를 누가 알았냐? 이종호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년 초에 내년 초에 사성장군이 나온다. 예.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교체. 언제 교체된다? 예. 조만간 교체된다. 그걸 또 이종호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정보를 주지 않고는 아무리 민간인이 그리고 주가 조작에 가담했고 김건희 계좌를 관리했던 사람이 이 국방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경찰 국방에 인사도 대해서 그렇고. 우리 좀 네. 아세요? 모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경찰 얘기도 예. 나오죠. 예. 그러니까 저희 조병록 잠깐 경무관 영상 좀 얘기도 보고 오면 안 될까요? 예. 아니, 한 갑자기 멘트불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제 한 시간 이종호를 하지면 안될것 그래서 같은데. 예, 임성근 아냐 모르냐라고 하는 걸 몰아붙이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거 증인 선서 거부하셨을 때 이종호 씨 모른다고 하셨죠? 이종호 씨는 모른다고 모른다고 이종호 씨는 하셨죠? 모릅니다. 여전히 모르십니까? 네. 언제 지금 현재도 모르십니까? 만난 적도 없고요. 지금 현재는 언론을 통해서 네. 언론에서 나와서 저런 분이 계셨구나라고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 누군지 다 아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 사진을 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분 누굽니까? 그 송호정 씨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 누굽니까? 저희 사령관님입니다. 김기한 사령관 맞죠? 네.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굽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 사람 전혀 모르세요? 네.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언론을 유명한 이종호 씨입니다, 이 사람이. 이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그럼?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장소 모르시겠어요? 네. 해병대 1사단 아닙니까? 왜 위증하세요?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1사단 이종호 씨, 김기한 사령관, 송호정 씨가 함께 모두 방문해서 본인이 훈련 지휘했던 훈련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월에 모여가지고 골프 모임 단톡방 생긴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위증하세요? 그리고 본인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종호 씨는 임성근 씨 안다고 하는데 왜 본인은 모른다고 하세요? 왜 자꾸 의심하십니까?
네, 잘 안 네. 보여서 그랬다. 뭐 이런 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요, 그 쌍용 훈련이 예. 통상적으로 기빈들이 오면 관망대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 있고, 이게 경찰이 그 작전 지역을 다 통제합니다. 민간인이 못 들어오게끔. 왜냐하면 거기는 수륙 양용 장갑차도 있고 이렇게 무기들이 쫙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군사 작전을 일종의 이제 그 행하는 거기 때문에 경찰이 다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네. 신청은 해병대 사령부 교훈처에서 다 받고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사단장은 누가 오는지를 사전에 다 리스트업을 받죠. 그리고 저 말은 맞아요. 임성근 사단장은 그 쌍용훈련 바다 해변에 있지 그때, 않죠. 왜냐하면 예. 독도함을 타고 있는 게 네. 맞으니까. 하지만 여기에 관람하러 오는 VIP들이 누군지는 다 봤죠. 왜냐하면 여기는 뭐 해군 참모총장이나 한미연합사령관이나 그리고 한미연합 부사령관이나 이런 VIP들이 다 오기 때문에 리스트업을 쫙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정호 대표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렇죠. 모를 수는 있죠. 하지만 왔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저게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합니다. 예. 이거 파셨다고요. 이제 부승찬 의원실에서 원래. 예. 예. 2023년 3월 쌍용 훈련이 있었고 이 쌍용 훈련에 송호종 그 경호처 네, 전 전직 간부, 경호처 직원. 예, 예. 전직 간부였고요. 그 다음에 이종호,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해병대, 해군, 경찰. 경찰. 예, 이렇게 해서 카니발을 타고 갔죠. 이종호 카니발을 타고 갔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정보를 알고 자료 요구를 했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출입자 명단. 예. 그 사람들이 아예 출입자 명단, 민간인 명단들이 왔는데 거기에 이제 이종호나 송호종이 없었던 거죠. 아니 출입자 해병대가 준 자료에 두 사람 이름이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해병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건지 뭐 이건지는 거짓 좀 더- 자료를 낸 거네요? 그렇죠. 아니 전직 국방부 대변인한테 거짓 자료를 내는 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도대체 이게. 너무 착해서 그래요. 저 의원실은 그냥 그- 대충 내도 그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끝날 거야. 아니 그 뭐 정보를 보내셔야죠, 의원님. 아니 그런 톡방이가 안 열려요. 아니 그러면은 의원의 권위가 안 서니까 사실은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뭐 군을 폄훼할 대놓고 생각은 의원을 없지만 속이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 아니라 속이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니요 저는 그걸 누락했다고요? 저는 30초 뒤에 뽀록 날 것도 일단은 거짓말 하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군이 이래서 가끔씩 말려요. 왜냐하면 정보값을 몰라서 질문했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약간 얕은 수인데 사실 정보값을 많이 알고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거짓말이라는 걸 이제 알고는 확인하는 과정인 예, 거죠. 예. 왜냐하면 이런 정보를 들었다. 이종호 왔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게 밝혀지기 전에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해봤더니 공식적인 답변은 안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쩜 사진이 그렇죠? 빼박 네. 있네. 예. 거짓말.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부승찬 의원님하고 부승찬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들이 굉장히 똑똑한 거죠. 네. 아니 답을 알고 자료 요구를 한 거였고요. 예. 네. 답을 알고 그러니까요. 자료 요구를 거짓말 한 걸 적발해내신 거네요. 네. 네, 답을 오히려. 알고 예. 한데 근데 이제 이종호나 이제 임성근과의 관계는 저희 쪽은 여전히 장경태 의원이 아주 강하게 몰아붙이긴 했는데 이종호와 임성근의 관계는 여전히 직접은 아닐 수 있다. 직접은 아닐 수 있다고 저희 의원실은 파악하고 있어요. 네. 현재까지는. 중간고리라 왜냐하면 있을 수 있다. 쌍용 네. 훈련 기간에도 뭐 VIP들도 오고 그다음에 해병대 사령관 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종호를 만났을 테고 뭐 만찬이 됐던 뭐가 됐던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가능성이 있는데 해병대 포항 1사단장의 입장에서는 지휘관의 입장이고 쌍용 훈련 총괄 지휘관의 입장이고 작전을 통제하는 입장에서 정신이 온통 거기 가 있기 때문에 뭐 송호종하고 친분이 있잖아요. 그건 확인이 됐고 잠시 이종호 대표라고 얘기해도 예 하고 악수하고 정도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종호와 임성근의 관계가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단톡방, 김규현 변호사 뭐 이런 쪽에서 둘이 가깝다. 혹은 언제 어디서 만났다.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임성근이가 나올 때마다 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전 사단장이 나는 이종호 잘 모른다. 이건 팩트일 수 있어요. 예. 왜냐면 아니면 어디선가 증거는 나오게 돼 있잖아요. 뭐 통신 기록이 됐건 뭐가 됐건 나오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우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지금은 알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 이종호를 통해서 아니 중간 매개를 통해서 이종호하고 연결되는 거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네, 거죠. 그걸 찾아내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그래서 있겠네요. 이제 송호종을 빨리 예. 소환 조사를 하는 것가 정말 뭐 그런 중간거리는 것도 송호정의 가능성이 중요하고요. 크다. 그리고 또 오늘 그 뉴시스에 아까 그 임성근 핸드폰이 찍혀지지 않습니까? 네네. 이 내용이 오늘 또 오후 국감 때 난리가 예, 저기 예. 그 청문회 때 난리가 예. 났어요. 영상으로 잠깐 그럼 네. 보고 오면서 네, 그러시죠. 말씀을 드릴까요? 예, 그것도 준비를 했거든요. 준비 예. 많이 하시네요. 예. 준비 많이. 예, 준비 많이 했습니다. 방금 오전 질의 시간에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자 주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외부인과? 네, 있습니다. 네, 누구와 하셨습니까? 법조인하고 있습니다. 법조인 어떤 관계입니까? 제 친척입니다. 친척이에요? 네, 현직 검사입니까? 현직 검사입니다. 현직 검사 누굽니까? 이름을 제가 여기서 밝히는 것은 어느 지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광주 고검에 현재 있습니다. 혹시 그분 변호사 자격 없죠? 변호사 자격 없죠? 현직 검사니까? 그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현직 검사는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네, 현직 검사에게 이렇게 조력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제 법상식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질문을 보냈습니다. 증인 선서를 할지 말지 조언을 구했습니까? 그것도 조언을 구했습니다. 다른 건 또 뭐 구했습니까? 이 박균택 의원님 그 휴대폰 협조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고 있는데 현직 검사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답변을 조율하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증인 선서까지 하면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얘기한다고 했지 현직 검사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증언을 하겠다라고 선서하지 않았잖아요. 네, 오늘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아까 하시던 말씀을 영상을 보고 이어서 예. 제가 현장에 이제 그 생중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문자 내용도 놀랄 일이지만 이 문자 내용이 이런 거예요.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되냐 점점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장경태 의원이 이제 질의하면서 몰아붙이는데 막 그 와중에 또 다시 핸드폰을 막 봐요. 저거 지우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실시간 증거인멸 저거 핸드폰 뺏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뒤에 막 카메라가 와서 막 찍고 있는데도 막 앞에 봤다가 밑에 봤다 옆에 봤다가 막 이래요. 임성근 엄청 사단장이 당황했나 보네요. 당황을 했고 예. 말을 주워 담지 못하고 사실은 이런 청문회도 의원들이 처음이니까 정청래 의원도 다선 의원인데 이런 경우는 보다 처음 보니까 잠시 정회를 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하는 그렇죠. 거고. 법률 예. 검토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예. 기가 찬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다시 들어오셔서 지금 현직 검사 아니냐, 공무 중 아닐 거냐 이렇게 막 사적으로 막 물어도 되냐 그랬더니 점심시간에 물었습니다 막 이래요. 12시 막 2분 찍혀 있어. 그러더니 좀 이따 안 해도 될 말을 해. 통화도 했습니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당황을 해서 전화를 했다고 뭐 이런 표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도덕적인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사유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검사는 국민의 공복인데 국민을 대신해서 피해를 입증하고 가해자를 국가를 대신해서 형벌권을 행사하는 사람인데 사적으로 집사가 돼서 집사 변호사가 돼서 이렇게 조력을 막 해줘요. 문제가 있죠. 이거는 제가 형사처벌은 못하더라도 당장 검찰총장이 직무감찰을 실시하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현재 지금 박철환 검사인데요. 부장검사급 같아요. 이상인 것 같은데 뭐 지청장도 했고 뭐 이런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지금 언제부터 조력을 했느냐. 이게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오늘만이 있고요. 아닐 수 있다. 예,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운영하는 다음 카페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글이 마구 올라오는데요.
임성근으로 추정되는 사람도 글을 올리고 임성근이 아닌 변호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도 글을 올리는데 여기에 글이 여러 명이 글을 올려요. 문체를 보면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막 글을 올려주면서 현직 논리를 검사로서. 보강해주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고 예. 공교롭게도요. 그 다음 카페에서 주장하는 임성근의 주장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거의 복붙 형태로 경북경찰청이 발표한 임성근의 변론 요지서로 추정되는 임성근이 혐의가 없다는 식으로 무혐의 처분하는 예. 논리로 굉장히 많이 차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의 사유화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정권의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예를 들면 제가 뭐 현직 부장판사가 친척이면 막 판결 관련해서 내가 막 수사받고 있고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막 물어보면은 나한테 물으면 안 된다. 그렇죠. 변호사한테 상담을 해라. 이거는 일종의 청탁금지법 위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다만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막 통화도 하고 뭐 이런 것 실시간으로. 같아요. 예. 네. 이것도 사실상 오늘 핸드폰을 공수처가 보고 있으면 저것도 바로 압수수색. 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직무감찰에도요. 그러겠네요. 현장 적발이네요. 네, 직무감사나 직무감찰도 포렌식을 합니다. 예. 본인 동의만 하면. 그러니까 비밀번호 까먹으셔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검사. 이 친척 검사. 예. 직무감찰 털어야 되는 예, 거죠. 예. 근데 벌써 어차피 지금 8월이면 검찰총장도 인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빨 빠지는 호랑이기 때문에 뭐 거의 직무감찰에도 배째라라고 달려들 겁니다. 그런 예언까지 하셨습니다. 예.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저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아까 좀 이종호 얘기를 하면 핵심 관계자는 맞는 것 같아요. 이번 국정농단이라든지 외압의 핵심 관계자는 이종호는 한 발을 걸치고 있을 오른발을 걸쳐 놓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삼부토건과 다 연계되는 거잖아요. 지금 삼부토건을 관리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이종호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단톡방에서 삼부 체크해야 뭐 골프장 삼부라고 우리가 골프장은요 체력단련장은 그래서 좀 저런 거짓말들을 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체력단련장 골프장 군 골프장 많이 쳐봤잖아요. 1부 2부밖에 없어요. 예. 3부 체크하고는 없고. 아니 근데 그렇게 금세 들킬 거짓말 할 수가 있나요? 아니 군인이 아니면 모르죠. 군인이 아니면 모르죠. 그분은 군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뭐 오전조, 오후조 뭐 이렇게 나누지만 군대는 1부, 2부 하거든요. 그러니까 3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그 3부 체크하고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너무 오묘하잖아요. 예. 즉 말하자면 5월 16일 날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오고 그죠? 영부인이 와서 김건희를 만나고 나서 뭐가 이루어져요? 우크라이나의 재건사업 발표가 있죠. 그 우크라이나가 발표해요. 예. 우리 정부는 부인했어요. 40년 동안 뭐 10조 원을 이율 0.15%로 한국에서 대출해 주기로 했다. 이걸 발표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가 이루어져요? 원희룡이 우크라이나 폴란드에서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그때 당시 장관이었죠. 국토부 장관이 재건 포럼에 가요. 누구랑 가요? 삼부토건 대표랑 가잖아요. 그래서 삼부토건 대표랑 5월 22일 날 가요. 그러고 나서 2달 만에 삼부토건 주가가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 1,500원 하던 게 한 5,000원만 5,000 딱 1,100원 하던 게 5,500원까지 해서 5배 오르거든요. 그 정도로 오른다는 거는 삼부 체크하고는 이거는 결국은 삼부토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호재가 있으니 이건 작전은 아니에요. 이런 호재를 미리 안 거죠.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호재를 미리 안 거죠. 이건 작전은 아니에요.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이런 작전은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나는 거 그리고 이제 이종호나 이 삼부토건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군인사와 관련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러면 이종호라는 인물은 정말 이번에 공수처에서 참고인으로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핵심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참고인 정도가 아닐 수 있다. 네, 아닐 수 예, 있는 거죠. 예, 이게 예. 모든 거에 관여된 정황들이 보이고 있기 예. 때문에 이종호는 상당히 밝힐 게 많은데 이 사람의 뭐 통화 기록이나 휴대폰을 포렌식을 하면 뭔가 새로운 게 나오겠죠. 예. 왜? 나는 핵심 관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통화에 조심할 이유는 없었던 예, 거죠. 예. 그래서 이종호한테서 많이 나올 것 같고 빨리 강제 수사를 해라. 그래서 예. 이제 이런 주변인들 예. 대통령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되면서 임성근과 관계가 있는 주변인들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강압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런 정황들이 사실인지 아니를 확인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시가 다 되어 가는데 네. 일단 6시 반에 광화문에서 저희 아까 광화문에서 이제 말씀드린 촛불 촛불 문화제가 있어서 마무리 말씀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쭉쭉 진행되다 보니까 뭐 놓치신 말씀이 있으시면 그래도 그 이야기로 좀 마무리 이야기해 주실까요? 저는 좀 오늘 그 주목해야 될 증인들이 몇 명 있는데요. 김동혁 검찰단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북경찰청 당시 최주원 청장 지금 뭐 요직으로 왔습니다만 노교 수사부장 오늘 다 증인 출석했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서 그 정확하게 이첩된 수사 자료를 불법으로 넘겨준 결정을 누구에 의해서 했는지도 밝혀야 되는 지점인데요. 문제는 복사를 뜨고 있습니다. 목살. 복사. 복살. 목살이 아니야. 죄송해요. 누구의 목살을 뜬다고 하길래 복사. 목살 아니 드시러 가세요? 그래서 어떤 비유이신가 배가 했어요. 고픈. 그러니까 복사를 수사자료 900페이지 이상 되는 거 복사를 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사자료를 넘겨달라고 하니까 복사본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 간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죠. 절차에 따라서. 가안부 받아서 이제 복사본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관할이 중첩되거나 할 때는 그런지 알고 복사를 뜨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전화 와서 사건 번호 등재했냐 이제 킥스에 예, 정보 올렸냐? 등록을 하는데 그거 입력했냐라고 하니까 안 했다니까 그러면 원본을 통째로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박주민 의원이 복사본이 있었고 파기했다는 것을 작년 국정감사지 법사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밝혀낸 자료이기 네네. 때문에 이것을 누가 정확하게 지시했는지를 불법 탈취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건 번호를 등재했냐 안 했냐 이런 거는 수사를 잘 아는 검사들이나 경찰들이 아는 거예요. 일반인들 잘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누가 지시했냐. 그리고 노교 수사부장 계속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박정훈 대령이 과욕을 부려서 임성근을 무리하게 이첩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계속 박정훈 수사단장을 임성근 사이가 나쁘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데요. 전혀 있죠. 아니고 예, 예. 이미 그 최상병이 발견된 그러니까 20일 날 물에 빠져 발견된 20일에 그 방첩부대장하고 일을 결산할 때 방첩부대장과 박정훈 수사단장이 김계한 사령관하고 밤에 이제 보고를 받는데 방첩부대장이 이제 싹 부대를 조사해 보니까 모두가 임성근 사단장을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걸 방첩부대장이 먼저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수사를 해보니 이등병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교들이 임성근 사단장을 지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진술에 따라서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았다라는 판례 6개를 군검사에게 확인한 다음에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가 과실치사가 있기 때문에 개정된 군사법에 따라서 이첩을 한 것이에요. 예. 이걸 가지고 지금 오늘 계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격하는데요.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걸 모르고 지금 계속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어서 오늘 그 지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경찰의 공범 행위에 대해서 수사 자료 탈취 행위에 가담한 공범들을 싹 다 잡아내야 되고요. 윤희근 경찰청장도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몰랐다면 바본 거고 알았다면 수사 외압에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예. 원래 뭐 다 얘기해 주셔갖고 뭐 저는 할 얘기는 없는데 다만 지금 핵심 인물들이 이제 군 검찰이 이제 무법으로 탈취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해병대가 이제 접수하러 갔으면 이제 군사법원법에 평시 군사법원법에도 나와 있듯이 그 담당 수사가 이제 해병대 수사 쪽에서 이거를 회수해 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게 집단으로 항명을 했다라는 항명 수괴죄를 엮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군검찰이
불법으로 자행한 탈취를 모면하려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군검찰과 그다음에 이제 핵심 인물인 이제 군사보좌관이 박진희에 대한 소장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 오늘 키워드입니다. 강제 수사. 예. 법무관실에 이제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제가 잘 알아요. 같이 근무를 했고 예, 예. 같이 이제 법무관리관으로 뽑을 때 관여 많이 하셨죠? 많이 하진 않아요. 청탁도 안 하셨죠? 청탁은 안 했죠. 네. 법무관리관실에 이제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선하고 착하신 분이에요. 근데 법무관리관이지만 밑에 법무관들을 통제를 하는 능력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송스럽긴 한데 그만큼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빨리 솔직히 이야기해라. 아니 그래서 간실에 이제 이모 중령이라는 서울대 법대 육사 나온 이 친구에 대한 좀 수사도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외부 인사들도 많죠. 대통령실 뭐 7070을 보면 정해졌잖아요. 답은 800에 7070 아침에 원희룡 장관과 원희룡 장관 보좌관하고 이제 세 차례 통화하고 안보실장 통화하고 장관 통화하고 국방부의 모 군인하고 통화하고 이런 것들을 할 사람 그다음에 주진우 법무비서관으로 통화하고 할 사람이 누구 있어요? 딱 둘이에요. 한 명 아니고요? 아니 대통령 아니면 뭐 저 김용현 둘 중 하나잖아요. 김용현. 그래서 김용현 경호처장이 장관은 원희룡 장관한테. 아이 김용현은 제2의 차지철이라고 제 운영에서 명확히 밝혔어요. 예. 그 얘기만 해도 사실은 30분 할 수 있어요. 둘이. 김용현 한 번 더 모셔야 되겠네요. 잘 알고 있지. 문화재 가셔야 되는데. 김용현도 핵심적인 인물이니까 이런 핵심적인 인물 7070에 전화를 한 사람은 핵심이다. 핵심에서 외압을 가한 거다라고 이 7070 전화번호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김용현 얘기는 사실은 김용현 처장 얘기는 3스타일 때 어떤 짓을 했는지를 저희가 얘기를 하면 또 이게 한 30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김용현 처장은 여튼 모든 걸 부인하고 있다. 이런 반론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저는 마지막으로 레이더망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지금 이 사람들을 족쳐서 족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나올 게 별로 없어요. 그 진짜 외압을 행사하게끔 만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명령을 받은 거고 그래서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거고 위법적인 명령을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거고 그 대통령과 김용현과 혹은 김건희 여사를 움직인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 조사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하루빨리라도 그걸 좀 해주셨으면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의 친척인 검사도 구명 로비에 동참했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검찰 라인이 쫙 있기 때문에 포항지검에 전화 뭐 그런 누가 거 있다 했는지 이런 말도 그때 있었죠. 뭐 아니면은 공직기관 비서관하고 통화했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다음 26일 청문회 뭐 증인 채택도 다 되긴 했지만은 어찌됐든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김용현을 움직였던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좀 빨리 진행돼야 된다.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할 때 김용현 경호처장 좀 불러주세요. 좀 해주세요. 아니 우리가 욕을 했는데 8080이 아니라 8282 지금 빨리빨리 불러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마치기 전에 저는